자, 오늘은 이제 미적분과 통계 기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단원을 들어갈게요. 수원 아니고 이제 미적분과 통계 기본. 자, 첫 번째 단원이 이제 함수의 극한인데, 오늘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개념과 계산 문제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 보시니까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전 단원에서 수원 마지막 파트에서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을 배웠지. 수열의 극한. 그럼 지금 미적분 파트에서 나오는 제목이 지금 함수의 극한이야. 그럼 분명히 두 개는 뭔가 있으니까 단원을 구분해 놨겠지. 그럼 그 차이점이 뭔지를 먼저 보시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극한이니까 리미트로 출발하는 거 맞지?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n이라는 문자를 쓰고요.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 여기는 일반항에 대한 형태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 괜찮아? 근데 함수의 극한이라는 파트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은 이거지. 극한이니까 당연히 리미트를 쓰겠지. 리미트를 쓰고 함수의 극한인데 보통 이제 x라는 문자를 쓰고요. 그 x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숫자, 뭐 3 이런 데로 간다고 쳐보자. 그랬을 때 함수 fx의 극한값을 찾는 게 함수의 극한의 일단 모양이야. 그러면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 일방적으로 계속 커지는 거지. 계속 커지는 상태만 관찰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중에 이렇게 얘기했지. 원사이드지, 원사이드. 한쪽 방향만 관찰하시면 된다고. 한쪽 사이드. 한쪽 방향만 관찰하시면 된다. 근데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죠. x가 3을 향해 간대. 그럼 x가 3을 향해 가는 건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이거 3이야. 그럼 분명히 3을 향해 가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어. 3보다 큰 쪽에서 3을 향해 가는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3을 향해 가는데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방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 3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는 부분을 3 플러스 0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 기호로. 이게 3에 대한 우극한을 얘기한다고 그랬고, 반면에 이쪽은 3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거지. 3보다 작은 쪽에서 3을 향해 다가오는 거야. 얘를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수열의 극한과는 다르게 얘는 투 사이드를 관찰하는 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표현이 되겠다. 됐죠? 자, 여러분은 함수의 극한과 일단 수열의 극한의 차이점을 좀 느껴보시고, 기호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우리가 관찰해야 될 부분이 약간 다르다, 이런 걸 좀 느끼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극한의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보면, 함수의 극한은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함수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x가 특정 값을 향해 갈 때 어딜 향해 가는가 관찰하시면 돼. 자, 간단한 얘기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리미트. 자, x가 0을 향해 갑니다. 자, x분의 1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될까를 찾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요 놈에 대한 관찰하는데, 요 그래프, 얘 지금 숫자로 가니까 이거 함수의 극한이야. 자, 함수의 극한인데 요 그래프 우리가 한번 고1 때 그려봤지. 유리함수야. 요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처음 하니까 이거부터 해보자. 이렇게. 자, 볼게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요렇게 유리함수가 그려질 거야. 자, 그런데 요 놈은 0을 향해 간대. 0을 향해 가는데 0보다 조금 큰 쪽에서 오는 거잖아. 맞아? 0을 향해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온다. 그러면 그 함수 값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얘는 무한대라고 써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괜찮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요번에는 0을 향해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온대. 그때 어떤 값을 갖겠냐를 관찰하는 거야. 역시 함수의 극한입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0에 대한 좌극한, 0에 대한 우극한일 때 이 0 앞에 거는 그냥 생략해서 이렇게 플러스 0 또는 마이너스 0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얘 0에 대한 좌극한이야.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대. 그럼 그 그래프에 대한 값은 어디로 가냐를 관찰하시는 거지. 그럼 얘는 저 밑으로 꺼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괜찮겠어? 지금처럼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모양인데 그래프를 통해서 관찰할 수도 있다는 걸 일단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1번의 제목이 뭐냐? 좌극한과 우극한이라. 우리가 간단한 용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어떤 값을 기준으로 우측에서 다가간다. 그걸 우극한. 좌측에서 다가온다. 이걸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뭐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얘기를 아실 거고, 뭐 좌극한, 우극한 다시 한번 이제 써보겠습니다. 자, 좌극한, 우극한. 자, 우극한. 자, 기본 개념이니까 일단은 설명을 하고 이따 또 이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게. 자, 리미트 x가 예를 들어 a를 향해 간대. 이때 fx에 대한 극한값을 조사하시는 거야. 우리는 얘를 반드시 이렇게 나눠보는 거지. x가 a를 향해 가는데 a보다 조금 큰 쪽에서 다가간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요 놈에 대한 이제 얘를 우극한이라고 부른다 그러는 거지. 우극한. 자, 반면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데 a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다가온대. 이때 요 놈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좌극한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극한이란 파트에서 중요한 건 수렴이냐 발산이냐 판정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처럼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는 두 가지 극한 값이 존재한대. 그러면 이놈의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무조건 유일 확정 값이어야 되잖아. 그럼 좌극한이랑 우극한에 대한 목표가 다르면 안 되잖아.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은 값을 가질 때만 우린 얘를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정리해보면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같을 때 우린 뭐 한다? 그렇지. 수렴한다고 얘기하시면 돼. 반면에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목표가 달라. 그럼 얘를 발산한다.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발산한다는 표현보다는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 왜? 유일 확정 값이어야 되니까. 목표가 두 군데는 공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수렴이란 말,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이 모두 같을 때만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간단한 연습을 해볼게요. 함수의 극한이니까 그래프랑 좀 관련이 된다고 그랬지? 자, 그럼 봐. 선생님 간단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가 1이고, 자, 여기도 1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는, 자, 2라고 한번 써보자, 이렇게. 자, 얘가 y는 fx야.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fx에 플러스, 뭐, f의 1값을 구하세요가 만약에 시험 문제였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지? fx란 그래프에 대해서 x의 1에서의 극한값이잖아. 지금 얘 함수의 극한이야. 함수의 극한이면 좌극한, 우극한을 생각하셔야 돼. 맞지?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내가 처음 하니까 우리 나눠서 한번 해보자, 얘를.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야. 자, 1보다 큰 쪽에서 볼게.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잖아. 그럼 함수값이 어딜 향해 가는 거지? 1을 향해 가는 거지. 다시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우극한이야. fx가 어딜 향해 가나? fx가 어딜 향해 가나 봤더니 그래프가 쫙 해서 1이라는 함수값을 향해 가잖아. 괜찮아? 자, 두 번째 내가 봐야 될 것은 좌극한이죠. x가 1을 향해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 자,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오는 거잖아. 맞아? 역시 그래프는 어딜 향해 가나 쫙 봤더니 역시 1을 향해 가는 거지, 이렇게. 지금처럼 좌극한이랑 우극한에 대한 목표가 같잖아. 그럼 우리는 얘를 어디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값 1로 수렴한다고 말하시면 되는 거지. 괜찮아? 자, 두 번째 요 놈은 뭐야? 요 놈은 1에서의 함수값이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대? 그렇지, 2 나온다 그 말이야. 여기 아니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2 나온다 그런 얘기지. 그 문제 정답은 3이라고 쓰시면 돼. 괜찮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 포인트를 잡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분명히 얘는 극한값이 존재해. 여기 지금 보시면 1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표가 일루가 있어. 아니, 함수값은 일루가 있어. 하지만 목표는 이 극한값은 함수값과 무관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함수값이 반드시 존재하지만 극한값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야. 지금처럼 이 자리에서 함수값이 없어. 함수값은 위에 있잖아. 이 자리에서 함수값이 없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수업 중에 링으로 연결돼도 괜찮다고 했었죠. 링으로 연결되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 해서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개념 2번을 또 한번 보시니까 어서 많이 봤던 표현이 있어. 극한의 성질이래. 근데 수열의 극한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줄에 밑줄을 치셔야겠네. fx랑 gx가 모두 알파, 베타로 수렴한대. 수렴한다는 전제 하에서 덧셈, 뺄셈, 그 다음 상수배, 곱셈, 나눗셈이 있어. 주의할 건 어디다? 나눗셈이지, 나눗셈. 나눗셈 보시면 위랑 다리 조건이 있어요. 단 gx가 0이 아니고 베타가 0이 아니어야 돼. 맞아? 그 베타가 뭔지 위에 다시 봤더니 gx에 대한 극한값이잖아. 베타가 0이 아니라는 표현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그 앞에 gx가 0이 아니다. 그 표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베타가 0이 아니라는 표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 샌드위치 정리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도 별표 하나 쳐둘게. 다항함수의 진하게 밑줄.
다항함수에 진하게 밑줄 치시고 다항함수에서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뒤에 연속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다항함수라고 하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자, 네 번째 별표를 크게 치시고요. 4번. 여기 별표를 크게 치시고 메모를 하나 하실까요? 수렴 가능성. 자,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볼게. 우리가 수원 파트에서 수렴 가능성을 공부했었지. 수렴 가능성이라는 것은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수렴 가능성을 갖는 모양은 뭐냐?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죠. 항상 수렴하는 건 아니야. 근데 수렴 가능성이 있다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도 있죠. 얘도 수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놈을 좀 변형했을 때 무한대 곱하기 0꼴도 수렴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미 수원 파트에서 봤던 틀이야. 근데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게 뭐냐? 0분의 0꼴이라는 게 있어. 일명 뭐 음꼴이라고 얘기하지. 0분의 0꼴도 수렴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야. 그러면 이 함수의 극한 파트부터는 이 0분의 0꼴을 주로 다루게 되거든. 0분의 0꼴이 되면 수렴 가능성이 있다.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봐봐. 거기 지금 봤더니 분수함수의 극한에서 리미트 뭐 x가 a를 향해 갑니다. gx분의 거기 봤더니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있대. 얘가. 그 다음에 and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면 봐봐.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네. 지문에서 x가 a로 갈 때 fx 역시 0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시면 분명히 지금 분수꼴에서 수렴하고 있잖아. 그런데 분모가 지금 0을 향해 간대. 근데 수렴해. 분모가 0을 향해 가는데 수렴해. 만약에 3이 왔어. 그럼 0분의 상수는 무조건 얘 무한대잖아. 수렴할 수가 없다고. 얘가 0을 향해 가야지만 수렴 가능성이 있다. 0분의 0꼴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fx는 0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지문이지. 됐습니까? 일단 수렴 가능성이라는 표현 잘 익혀두시고요. 자, 4번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따 미정계수 파트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할게. 자, 그러면 여기 필기가 돼 있으니까 잠깐 자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바로 이제 문제풀이 속으로 들어가죠. 자, 좌극한 우극한이다. 일단 그래프가 문제 있어. 그래프가 등장해 있으면 반드시 좌우극한을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매번 좌우극한을 생각하면 곤란하잖아. 너무 어렵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1 플러스 x 플러스 1에 대한 1이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럼 우리가 또 이 유리함수를 막 그려서 계산하면 좀 곤란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극한의 시작은 무조건 대입이라며.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얘는 당연히 1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3이라고 바로 쓰시면 돼. 그럼 지금처럼 이런 것도 그냥 이게 극한값이야. 그럼 언제? 매번 이게 좌우극한을 나눠서 하기가 곤란하니까 우리가 좌우극한을 나눠서 계산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케이스에 한해서만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뭐냐? 좌극한과 우극한을 반드시 나눠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그 첫 번째 유형으로는 가우스가 포함되어 있는 극한값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의 극한 문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좀 어려워. 뒤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합성함수.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누셔야 돼.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좌극한, 우극한을 나누셔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만 나누시면 된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가우스가 들어있는 건 어떻게 되냐? 숫자로 바뀐다는 얘기야. 숫자로 바뀐다. 이따 연습할 거고 절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그냥 부호 처리하시는 거야. 양수면은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은 부호 바꿔서 나오고. 합성함수는 일단 해법만 적어보면 꼬랑지 부호라고 그랬지. 이 꼬랑지 부호라는 좀 함축적 의미를 좀 아셔야지 문제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절대값이랑 가우스가 들어있는 이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1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핵심 1번부터.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의 극한값 중에서 구한 극한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구하라. 1번 지문 한번 보실까요? 리미트 x가 플러스 0 1 플러스 절대값 x에 절대값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 우리가 분명히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극한 문제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앞에서 한번 경험해 봤어요. 얘는
0을 기준으로 0에 대한 무슨 극한이야? 0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얘는 0에 대한 우극한만 조사하라 그 말이라고. 맞아? 0에 대한 우극한만 조사하세요. 이건 뭐 굳이 좌우를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얘만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절대값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부호를 처리하시래, 부호를.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요놈 0보다 크니까 당연히 그대로 나오겠지, 양수. 마찬가지로 얘도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이렇게. 요 놈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극한의 시작은 뭐다? 대입. 0 들어가면 1분의 0이 되니까 얘는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2번 한번 또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리미트 x가 요번엔 0에 대한 좌극한이네요. 1 플러스 절대값 x에 여기 절대값 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시 절대값은 부호를 처리하시는 거야. 좀 빠르게 가볼게요. 0에 대한 좌극한입니다. 그럼 0보다 분명히 작은 쪽에서 다가오잖아. 예,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지. 얘도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 x의 마지막으로 이제 0을 대입하시면 역시 0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번과 2번을 통해서 한 가지 정리해볼까?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1 플러스 절대값 x에 얘가 있습니다. 요 놈의 극한값을 구하세요가 만약에 질문이었다고 쳐봐. 그럼 우리는 애초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누기로 돼 있어. 나눠봤잖아. 근데 우극한이랑 좌극한에 대한 목표가 동일하네. 좌극한과 우극한이 동일하니까 요 놈은 어디로 수렴한다? 그렇지. 0으로 수렴한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얘기지. 결론은. 됐어요? 자, 그럼 요번엔 3번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은 이제 쉽지. 절대값이 있으니까 부호를 처리하시면 돼.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는데 0에 대한 그렇지 우극한이지.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갑니다. 근데 부호가 플러스니까 x로 나온다는 거 이제 아시겠지? 그럼 얘는 1이 되겠죠. 약분 때리니까. 자, 4번도 한번 보시면 4번 보시면 리미트 x가 0에 대한 요번엔 좌극한이네요. 문제는 역시 절대값 x에 x가 돼 있어. 그러면 절대값 뭐 처리한다? 부호를 처리하시는 거야. 근데 분명히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니까 얘는 음수잖아. 부호 바꿔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 부호 바꿔서 나와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 위에는 그대로. 그럼 약분 때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됐죠? 5번 한번 보실까요? 5번엔 뭐가 등장해 있어? x가 0을 향해 가는데 가우스 x야. 가우스는 숫자화 된다 그랬지. 그럼 봐. 가우스는 약간 요령이 있습니다.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거지. 그럼 0 언저리의 값 대략 0.1 정도 대입하시면 된다고. 자, 그럼 여기 0.1 들어가면 가우스 처리해서 값이 0이 되겠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건 누구다? 4번 지문이 되겠죠. 자, 핵심 2번 역시 동일한 문제로 보셔도 괜찮겠다. 한번 다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함수의 극한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하셔야 돼. 자, 다음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고르면 1번.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1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극한의 시작은 대입이야. 일단 이 문제는 뭐 절대값도 없고 가우스가 없으니까 뭐 좌극한, 우극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볼게. 1을 집어넣으시면 분모가 어떻게 돼? 0이 되겠죠. 분자는 그냥 1이야. 그럼 분모는 0을 향해 가는데 분자는 상수야. 그럼 얘 뭐라고? 그럼 무한대라고 그랬잖아. 괜찮아? 무조건 그냥 발산인 거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2번 보시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갑니다. 루트에 4x 플러스 5입니다. 극한의 시작은 무조건 대입이에요. 대입을 해서 9라는 걸 확인했잖아. 그럼 여기 3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3으로 수렴한다. 자, 3번 지문에는 뭐가 들어있죠? 3번 지문에는 가우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우스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 가우스 부분은 숫자화 되는 거야. 숫자화 된다. 숫자화. 얘 0에 대한 좌극한만 조사하면 된대. 그럼 봐. 얘 0이야. 0에 대한 좌극한 여기서 다가오는 거겠지, 이렇게. 그럼 0 언저리의 근처값 마이너스 0.1을 대입하시면 돼. 맞아? 그럼 여기 위에다 마이너스 0.1을 집어넣으시니까 얘 마이너스 1.1이네요. 그럼 가우스 처리하시면 어떻게 될까? 숫자화 되니까 마이너스 1.1에 대한 가우스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아셔야겠지? 나머지 이제 0 대입하시면 정답은 2가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니까 4번은 뭐가 돼 있어?
절대값이 돼 있네요. 절대값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좌우 극한을 반드시 나누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절대값 x에 대한 x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되는데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를 조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작은 데서 올 때의 극한값을 또 조사하셔야겠지. 맞지? 자, 그러면 0보다 큰 쪽이니까 요놈은 양수니 음수니? 그렇죠, 양수겠지. 그럼 약분 때리니까 x만 남을 거야. 0 집어넣으시니까 0이 되겠지. 이번에는 좌극한 봅니다.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온대. 그럼 얘 양수야 음수야? 0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음수지. 부호 바꿔서 튀어나올 거고 약분 때리니까 마이너스 x가 돼. 근데 어차피 0 집어넣으시면 0이 되겠지. 아, 좌극한 우극한의 값이 같으니까 우리는 요 놈에 대한 극한값을 0이라고 말해도 괜찮겠다. 맞습니까? 자, 5번도 한번 보시면요.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자, x-1에 x제곱에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또 뭐가 들어있어? 절대값이 들어있잖아.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자동이야, 이제 자동.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데 1보다 큰 쪽. 자, 가볼게요. 얘 1보다 큰 쪽이래. 1보다 1.1 정도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럼 얘 양수니 음수니? 그치, 양수지. 양수니까 어떻게 나오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위에는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x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럼 약분을 하겠지? 1 집어넣으시면 얘는 2라고 쓸 수 있겠다. 맞아? 이번에는 무슨 극한? x가 1을 향해 갈 때의 좌극한을 조사하시면 돼. 역시 함수는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간대.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니까 한 0.9 정도 집어넣으시면 여기 음수잖아. 음수. 그럼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부호가 바뀌어서. 위에 역시 마찬가지로 인수분해해 주시면 이렇게 약분되네요. 마이너스 갖고 있으니까 0 집어넣으시니까 얼마가 되지? 한 번 더 쓸까? 헷갈릴까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하고 얘 남았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우극한하고 좌극한에 대한 목표가 어때? 같지가 않잖아. 그럼 얘는 수렴하지 않는 거지. 자, 문제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으니까 2번과 3번과 4번을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번과 2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번, 2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좌극한, 우극한이 뭐고 언제 경우를 나눠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고 3번 문제 다시 한번 봐봐.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 0이라고 되어 있고요. x에 플러스 가우스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자. 일단 가우스가 포함되어 있는 극한 문제는 무조건 좌극한, 우극한을 나누셔야 돼. 근데 이 문제는 마이너스 3에 대한 무슨 극한? 마이너스 3에 대한 무슨 극한? 우극한을 생각하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극한만 조사하면 된다 그 말이야. 근데 하나 더 얘기했습니다. 가우스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질 때 뭐 된다고 그랬지? 숫자화 된다고 그랬잖아. 숫자로 바뀐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가우스부터 처리해볼게 내가.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3에 대한 우극한입니다. x에 자, 봐. 마이너스 3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 언저리에 있는 마이너스 2.9 정도 괜찮아요? 자, 마이너스 2.9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여기 마이너스 2.9가 들어갔대. 그럼 숫자화 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이너스 2.9의 가우스 값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겠다.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쓰시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필기해 두실까요? 자, 시험에 좀 나왔던 문제니까 리미트 x가 뭐 예를 들어서 2를 향해 간대. 이때 가우스 x 제곱에 플러스 a에 대한 가우스 x 요 놈의 극한값이 존재한대. 그때 a 값을 구하세가 만약에 시험 문제였다 쳐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정지해 두시고 한번 이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답을 한번 맞춰보자 이제. 자, 분명히 이 문제는 함수의 극한 문제야. 근데 가우스가 포함돼 있잖아. 그럼 스타트가 뭐야? 자동이지 자동.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는데 2보다 큰 쪽에서 다가간다고. 맞아요? 자, 2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가우스에 대한 함수를 그대로 일단 쓸게요. 자, 그 다음에 가우스는 뭐화 된다고 그랬어? 숫자화 되는 거지, 숫자. 그러면 2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애 중에 언저리에 있는 값은 얼마? 2.1 정도 괜찮지? 자, 2.1 요놈 가우스 2.1이야. 가우스 2.1이면 2잖아, 걔.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4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 2보다 언저리 있는 값 2.1 대입했습니다. 가우스 값 처리하시면 여기는 2a가 되겠죠. 아, 요놈이 이 함수에 대한 2에서의 우극한 값이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좌극한을 조사하셔야 돼요.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갑니다. 그러면 그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 봤더니, 자, 봐.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니까 쫙 올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대략 1.9 정도 괜찮겠지. 맞아? 그럼 1.9에 대한 가우스 값 얼마야? 1. 1에 대한 제곱 얼마지? 그렇지, 1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1.9 들어가면 가우스 값 처리되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a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극한 값이 뭐 한다고? 존재한대. 그 말은 우극한 값이랑 좌극한 값이 어때야 된다? 그렇지, 같아야지만 된다 그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2a 플러스 4랑 누구랑? a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되니까 a 값은 얼마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처리하시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됐죠? 이 문제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약간 이제 변형된 응용 문제들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별표 하나 치시고, 첫 번째 질문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할지 한번 예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fx는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역시 0을 향해 가는데, 자, 3배에 대한 fx에 마이너스 2배에 대한 gx가 뭐 2로 수렴 안 돼.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지. 자, 여기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진하게 밑줄 치셔야 됩니다. 수원 수업 할 때도 이미 강조했던 부분이야. fx라는 놈은 무한대로 가고 있대. 근데 모르는 놈과 만나서 지금 수렴하게 만들었어. 그때 우리는 이쪽을 손댄다고 그랬지. 알고 있는 fx를 뭐 한다? 그렇지, 끄집어내셔야 돼. 지금쯤이면 아셔야 합니다. 자, 끄집어내시면 여기 3이 되겠죠. 마이너스, 여기는 2배, 여기 fx분에 대한 gx가 된다는 거지. 요놈의 극한값이 2다. 맞습니까? 그런데 요 fx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무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근데 어떤 놈과 지금 곱해졌어. 근데 아직 얘를 모르겠어, 목표를. 근데 둘이 곱한대, 수렴한대. 얘 어딜 향해 가야 돼? 수렴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무한대 곱하기 뭐? 무한대 곱하기 0꼴만이 수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 놈에 대한 목표가 0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얘 어디로 가야 될까? 리미트 x가 지금 0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fx분의 gx는 뭐가 돼야 될까? 0을 만드셔야 되니까 2분의 3 이게 나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결론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놈을 끄집어내셔야지만 접근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알고 있다는 전제로 문제를 다시 보세요. 리미트, 자, x가 0을 향해 할 때 6분의 gx의 마이너스 2배에 대한 fx에, 자, fx 마이너스 4배에 대한 gx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 잘 봐봐. 야, 요 놈에 대한 값을 우리가 찾아냈잖아. 근데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gx 밑에 fx를 깔아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2분의 3이라는 정보를 쓸 수 있는 거지. 다시 보셔야 돼요. gx의 밑에 fx가 깔려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놈의 극한값이 2분의 3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저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gx 밑에 누가 있으면 좋겠다고? fx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는 분모와 분자를 fx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자, fx로 나눠준 식만 한번 써볼게요. 자, x가 0을 향해 갑니다. 6분의 fx분의 그냥 gx 쓸게. f하고 g만 쓸게요. 여기는 2가 되겠죠. 여기 1이 되겠죠. fx로 나누고 있으니까 f분의 g가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요 놈의 값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2분의 3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대입만 하시면 쉽게 정답을 낼 수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 정도 문제 꼭 풀어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두실까? 함수 fx에 대해서 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는데
x분의 fx가 뭐 예를 들어 3이래 이렇게. 그럼 리미트 x가 0을 향할 때 뭐 x제곱분의 fx와 x의 마이너스 뭐 fx가 있다고 쳐보죠. 요 놈의 극한값을 구하라. 만약 이게 질문이라고 한번 해볼게. 혹시나 또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얘 2차, 얘 1차니까 분모가 더 커서 0이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 무한대로 가고 있는 수열의 극한 문제가 아니야. 얘는 함수의 극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저 fx 밑에 x를 깔아줘야지만 우리가 3으로 수렴한다는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럼 방금 풀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fx 밑에 뭐가 있게끔? x가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주어진 식을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주시면 돼. 그럼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x로 나눠주시면 이 x로 나눠주시면 이 x로 나눠주시면 이 x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x는 0을 향해 가니까 얘는 빵이야. 그 얘가 얼마라고? 얘가 얼마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잖아 이제. 3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0 더하기 3에 1 마이너스 3 이거 처리하시면 정답이 되겠다. 됐죠? 유사한 개념으로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각난 김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뭐 그냥 문제를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 뭐라고 만들까? 비슷하게. 리미트 뭐 x가 0을 향해 갈 때 x분에 대한 fx를 뭐 2라고 써보죠. 이렇게. 그럼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의 x 마이너스 1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봤습니다. 문제 비교해 두셔야 되는 문제야. 자, 저 앞에 있는 문제는 조건은 똑같아. 얘랑. 얘는 0을 향해 간다는 거였고 내가 구하려는 값 역시 0을 향해 가는 거야. 맞아? 비교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얘 x가 0을 향해 가는 건 맞아. 근데 내가 구하려는 값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1을 향해 가는 거지. 이게 지금 보기가 안 좋다고 이게. 바로 사용할 수가 없는 문제야.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되냐? 치환이라는 정보를 이용하시는 거야. 치환이다. 뭘 치환합니까? 0을 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야. 0을 가게끔. 그 0을 가게끔 만들려면 x 지금 마이너스 1이 0을 향해 가는 거지. 1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요 값을 t라고 치환해 준다고. 그럼 잘 보셔야 돼. 자, x 마이너스 1을 내가 t라고 치환하는 순간 x가 1을 향해 간대. 그럼 t는 어디를 향해 갈까? x가 1을 향해 간대. t는 어디를 향해 가? 0을 향해 가겠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내가 t라는 함수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야.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요. x가 1을 향해 가면 t는 0을 향해 간대. 맞아. 자, x 자리에 우리는 t 플러스 1을 집어넣어 줄 수 있다고.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왜? 변수를 내가 t로 지금 잡았으니까. t 플러스 1을 집어넣으시면 t제곱 플러스 한 번 더 쓸까? 1에 대한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위에는 f에 대한 t가 되겠지. 왜? x 마이너스 1이 t니까. 괜찮아요? 자, 한 번 더 씁니다. 리미트 t가 0을 향해 갈 때요. 얘 t제곱 플러스 2t인데 t 하나 묶고 t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 여기 위에 ft 곱하기 1이야 지금. 내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쓴 거야. 왜 이렇게 썼냐? 문제에 주어져 있는 놈은 함수의 극한이 등장해 있어. 그 변수가 0을 향해 갔을 때 요 모양은 2를 갖는데. 그럼 봐. 지금 변수만 달라졌을 뿐 t가 0을 향해 갈 때 요 놈이 어디를 향해 간다고? x분의 fx라고 보셔도 괜찮잖아. 얘는 2를 향해 간대. 그럼 나머지 얘는 어디를 향해 갈까? 대입하시면 되지. 얘 2분의 1을 향해 가겠죠. 정답은 1이다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괜찮아? 분명히 앞에 있는 문제하고 얘는 달라. 우리가 이 문제까지도 꼭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된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해법만 얘기하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수렴 가능성에 대해서 0분의 0꼴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를 한다며. 그럼 이 0분의 0꼴에 대한 극한값 의 계산은 어떤 방법을 쓴다고 그랬습니까? 0분의 0꼴에 대한 극한값의 계산. 해법이 뭐라고 그랬어? 0분의 0꼴은 무조건 뭐 아니면?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를 해주시라고 그랬어. 맞아? 유리화는 언제 할까?
루트가 있을 때 하겠지. 그럼 루트가 없는 문제는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 맞습니까? 자, 요 정도 개념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5번, 6번. 5번 문제 간단히 말로 할게요. 예, 극한의 시작은 대입이야. 대입을 했더니 분모 0, 분자도 0이네. 0분의 0꼴이지? 0분의 0꼴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루트가 없으니까 이 문제는 인수분해 하시면 된다고. 탁탁 쳐내면 바로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6번도요. 0분의 0꼴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 하셔야 돼. 맞습니까?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간단히 한번 풀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자, x 플러스 1. 루트에 x 플러스 5의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봐. 극한의 시작은 대입이야. 대입을 했더니 분모 0이 돼요. 마이너스를 들어갔더니 여기 4가 돼서 2에서 2 빼니까 0이 되겠지. 0분의 0꼴이야. 유리화를 해주시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예, x 플러스 1 그대로 쓰시고요. 요 놈에 대한 친구를 밑에 곱하실 거 아니야? x 플러스 5의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되겠지, 친구. 그 다음 합차 마지막으로 계산 한번 더해줘서 쓰시면 어떻게 될까? 여기 루트에 x 플러스 5의 마이너스 2가 붙을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1이 남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분모와 분자에서 약분이 가능하죠? 분자 1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입만 하시면 정답은 4분의 1이라고 쓰실 수 있겠다. 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0분의 0꼴이잖아. 0분의 0꼴인데 얘 잠깐 봐봐. x에 플러스 1이 0을 가는 거지. 앞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요 놈이라는 게 요 x 플러스 1이라는 게 반드시 분모와 분자에 동시에 들어있게 돼 있다고. 오케이? 이 0분의 0꼴의 핵심은 항상 그래요. 요 놈 넘겼어. 요 x 플러스 1이라는 정보가 반드시 분모와 분자에 들어있다. 그럼 어떤 문제에서 0분의 0꼴인데 x가 3을 향해 가. 그럼 분모하고 이 분자에는 반드시 어떤 인수가 들어있다고? x가 3을 향해 가니까 x-3이라는 인수가 여기에 동시에 들어있다고. 이것도 좀 갖고 계시면 좋겠다. 됐죠? 자, 6번 문제도 보시면 6번 문제는 유리화를 2번 해주시는 거예요. 유리화 2번 하는 문제도 우리가 수원에서 한번 다뤄봤으니까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8번 문제는 우리가 수업 중에 덩어리라고 얘기했었지. 자, 8번 문제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갈 때, 자, x-3분의 1에, 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분의 1. 요놈의 극한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구조를 좀 잘 보세요. 앞에 있는 놈은 항상 이게 0분의 뭐가 이렇게 돼. 이게 0이야 하여튼. 근데 이 덩어리 봐봐. 이 덩어리. 이게 덩어리라고 부를 거거든 우리가. 덩어리야. 3 집어넣으시면 여기도 0 나와. 원래 이 덩어리는 분자에 있던 건데 너무 커서 그냥 밑으로 내린 거야. 괜찮아? 그럼 이런 덩어리를 갖고 있는 문제 어떻게 풉니까? 여기부터 그냥 정리하는 거야. 여기 정리해. 그럼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가요. 여기 x-3분의 1은 전혀 변화가 없죠. 간단히 통분하고 들어갈게요. 4분의 x 플러스 1 쓰시고 4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럼 정리하시면 4분의 x 플러스 1과 여기 뭐가 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그 부분, 정리된 부분을 여기 다시 쓸게요. 4분의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3이다. 지금도 한번 보시면 얘하고의 약분데 이거 잘 봐봐. x 마이너스 3이 지금 0을 향해 가니까 이 덩어리가 반드시 분모와 분자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약분을 쳐주고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가면 얘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냐가 질문인 거잖아, 결론은. 3 집어넣으세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오케이, 어렵지 않으니까 경험해 보시고 또 9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9번 문제 역시 덩어리에 대한 문제야. 여러분이 지금 했던 방법대로 덩어리 부분을 정리해서 값을 한번 계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fx에 8배에 대한 x 4승의 마이너스 1은 1이다. 이때 f1은 어떻게 되겠냐? 6차 때 나왔던 수능 기출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극한의 시작은 대입이래. 대입을 했더니 0이야. 대입을 했더니 0이야. 아, 0분의 0꼴이니까 일단 수렴을 했나 봐, 이렇게. 그럼 0분의 0꼴인데 수렴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 아까 이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
이러한 인수가 분모와 분자에 동시에 들어있게 돼 있다고. 어찌됐든 우리는 0분의 0꼴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하셔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그냥 내가 이렇게 둘게. 뭐 합차로 가능하겠지만 위쪽에서 4차에 대한 인수분해를 처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거지. 괜찮아? 근데 그 값이 지금 1이래요. 자, 마무리해봅니다. 1을 대입해봐. 극한의 시작은 대입이니까 f의 1분의 분자에 대입합니다. 여기 2 되지? 8 있으니까 16이 되겠지. 자, 결국에 f의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16분의 1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16이 되겠죠, 그냥. 바로 올라오면 되니까 16이다 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다. 됐죠? 자, 간단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이것도 간단히 말로만 하고 넘어가자. 간단히 하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수열의 극한 문제랑 동일하다는 얘기야. 예, 사인에 대한 n세타인데 예, 사인에 대한 n세타 우리 무조건 별로 본다고 그랬지. 사인 별은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국한돼 있다고 그랬잖아, 무조건. 그런데 우리는 그 놈에 대해서 n분의 1로 나눠줄 필요가 있대. 여기도 뭐 n분의 이렇게 곱해준다고 생각할까 그냥? 여기도 n분의 1 이렇게 써줬어. 그러면서 리미트를 취해주래요.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또? 없던 둥어가 있는데 여기 뭐 둥어 이미 있으니까 됐고. 샌드위치 정리지? 0. 이 정도 이제 여러분이 하실 거라고 봐요. 0이다. 자, 12번 문제 별. 12번 문제, 그 다음 13번, 14번, 뭐 15번 이런 문제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12번부터 15번까지 문제는 뭐 시험에 그냥 100% 나온다고 보시고 제목을 적을게요. 미정계수 결정이다. 미정계수 결정. 자, 미정계수 결정. 아까 뭐 언급했던 얘기인데 개념 부분 다시 보시면요. 0분의 0꼴에서 수렴 가능성이 있대요. 이때 분모가 0이야. 그럼 당연히 누가? 그렇지. 분자가 0을 향해 가야 된다. 이건 상식이에요. 그럼 반대로 분자가 막 0을 향해 가고 있어. 그럼 우리는 분모가 0을 향해 가야지만 수렴 가능성에 대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12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 텐데 그럼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12번하고 뭐 여기 13번 같은 문제는 다항식 문제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뭐 푸시다가 잘 안 되면 다시 질문하시고요. 선생님이랑은 14번하고 15번 두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어떤 문제인가 한번 보시죠. 자, 중요하니까 더 집중하시고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B에 대한 합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에요. 자, 상수 AB에 대한 합이다. 공식이 뭐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1분의 루트에 대한 x 플러스 a의 플러스 b, 마이너스 b가 지금 6분의 1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봐봐. 왜 제목이 미정계수 결정이냐면 지금처럼 식을 알 수 없다는 거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미정계수를 갖고 있는 식이라고. 근데 수렴하고 있어요. 시작해볼게. 분모는 0을 향해 가. 근데 수렴해. 그 분자가 당연히 0을 향해 가야 된다. 왜? 0분의 0꼴에서만이 수렴 가능성이 정해질 거니까. 자, 그럼 봐봐. 분자에다가 우리가 1을 집어넣잖아. 그럼 루트에 1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0이 돼요. 다시 분모가 0을 향해 가. 수렴해. 그럼 당연히 분자가 0을 향해 가야 된다고. 그치? 자, 그러면 분자가 0을 향해 간대. 그럼 우리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뭐 a 플러스 1이라고 바꿨었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걔를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시는 거야. 자, 대입한 식을 옆에다 쓸게요.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1분의 루트에 x 플러스 a라고 쓰시고 b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b 자리에는 a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얘를 어쩌고저쩌고 계산했을 때 얘가 6분의 1이 나오게끔만 만들어주시면 돼. 그럼 봐. 0분의 0꼴이야. 유리화하셔야지, 유리화. 왜?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밖에 해법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유리화 해주시면 x가 1이 되겠죠? 여기는 x-1 써주시고요. 위쪽에 대한 친구를 여기다 적겠습니다. 루트에 x 플러스 a에 플러스 루트에 a 플러스 1이 되겠죠? 합차 계산하시면 뭐가 될까? 합차 계산하시면 여기는 x-1 되겠다. 맞아. 다시
요거 덩어리 갖다 친구 곱하시면 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빨리 압니까? 예. x-1이 0을 향해 가니까 이게 분자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보셔도 괜찮고. 약분 때리겠죠? 그럼 여기 1 남았어요. 대입할 거야. x 아래 1을 집어넣으시면 값이 1 플러스 a에 대한 루트 값이 몇 개 돼? 2개 되겠지. 그 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 6분의 1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얘가 얘인 거지. 양변 2로 쳐냈더니 결과적으로 1 플러스 a에 대한 값이 3이 될 거예요. 양변 제곱 9가 되겠죠. 그럼 a 값은 얼마다? 8이 되겠습니다. 자, a가 8이에요. a가 8이야. a가 8이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는 거지. 그럼 b는 얼마 나올까? 그렇지.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 b의 값을 처리할 수 있겠다. 괜찮아?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미정계수 결정,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 중에 유리화,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 해주시는 문제. 자, 15번 문제 별표 크게 하시고 마지막 문제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5번 별표를 크게 치세요. 자, 실수 x에 대한 다항식 fx가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데 그 두 가지 조건에 보시면 한 놈은 무한대로 가고 있고 또 한 놈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또 한 놈은 숫자로 가고 있어. 다시 말하면 함수의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이 지금 복합되어 있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돼. 자, 이때 fx에 대한 1차식을 계산하세요. 뭐 개수를 구하세요가 질문인데, 자, 봐. 지금처럼 미정계수 결정. 아직 fx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거 미정계수로 보시는 거야. 근데 한 놈은 무한대로 가고 있고 한 놈은 숫자로 가고 있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주어지면 우린 무조건 얘를 1순위로 보시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놈을 먼저 보시는 거야. 왜 무한대로 가는 놈 먼저 봅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야지만 얘가 수렴 가능성이 있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야지만 얘가 수렴 가능성이 있는데 이 fx가 몇 차여야 할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동급이어야지만 수렴할 수 있잖아. 최고차항의 개수에 비. 그럼 우리는 fx가 2차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 개수. 요 개수의 비가 얼마 나왔다는 얘기야? 1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fx에 대한 2차식 역시 개수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 말이지. 어떤 문제에서 2가 나왔대 이렇게. 그럼 이 fx는 2차식인데 최고차 개수가 2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fx는 2차식이라는 걸 알았어. 최고차 개수가 1이라는 것까지 알았어. 2차식이니까 우리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거야. 1번식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건 얘. 그럼 얘를 2번식에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대입을 하시면 이 2번식이랑 할게 그냥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겠지.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인수분해 미리 할게. 밑에 위에 뭐 집어넣어 주신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다시 봐봐. 분모 0을 향해 가잖아. 수렴하잖아. 그럼 분자 어딜 향해 가야 돼? 0을 향해 가야 돼. 이제 다시 미정계수 문제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기 한번 더 쓰고 갈게. 분자 어딜 향해 가야 된다고? 0을 향해 가야 된대. 1 대입하세요. 얘가 0을 향해 가야 된다. 그럼 앞에 문제처럼 b를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문제가 길어 보이지만 조금만 집중하시면 문제 푸는 과정은 다 비슷해요. 자, b 자리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래서 그 값이 얼마 나오게?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만 a를 잡아주시면 끝이라고. 그럼 봐.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a 두 개 있는 것끼리 묶고 없는 것끼리 이렇게 묶으시면 돼.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갑니다. 자, x-1에 x 플러스 1 변화 없고요. 위쪽에 있는 부분을 잠깐 산수 처리 좀 할게.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둘이 묶으면 합차에 의해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뒤쪽에 a라는 공통인수 잡아내시면 여기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x 마이너스 공통인수 뽑아내시면 x 마이너스 1 생길 거고요. 여기는 x 플러스 1 남고 여기 뒤에 a가 남아있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랬더니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대요. 그러면 또 얘하고 얘는 안녕 하잖아 이렇게. 남아있는 애들 대입만 합니다. 2분의 1 대입하시면 2 마이너스 a지.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만 만들어주시면 된대. 그럼 2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니까 a 값은요 4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a 값 구하셨어. 그럼 a 값 구했으니까 우리가 fx를 뭐 정확히 잡는다고 치면 여기다 또 대입해 주시면 b 값도 얻어낼 수 있는 거지. 뭐 b 굳이 잡아보면 4 집어넣으시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fx의 1차항의 개수잖아. 1차항의 개수. 우리가 1차항에 대한 개수는 a라고 설정했으니까 문제에서 a 값만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죠. 됐습니까? 자, 지금 함수에 대한 극한의 기본적인 연습과 자극한 우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극한 값을 계산하는 문제를 보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함수의 극한에서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투 사이드를 보셔야 되잖아. 근데 반드시 나눠야 되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린 두 가지 연습한 거야. 절대값이 있는 케이스하고 가우스가 있는 문제. 맞지? 반드시 나누셔야 돼. 반드시. 그 다음에 극한 값의 계산 문제 중에 0분의 0꼴 있잖아.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를 통해서 한다. 마지막 미정계수 결정. 분모가 0을 향해 가. 근데 수렴해. 그럼 분자도 반드시 0을 향해 가야 돼. 반대로 분자가 0을 향해 가는데 수렴한데 그럼 분모도 0을 향해 가야 된다. 됐습니까? 이 정도 개념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복습 잘 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